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조원입니다. 요즘 증시의 V자 반등, 그리고 부동산에 계속되는 규제와 같은 증권가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들 때문인지 증권가의 높은 실적을 예상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증권주 중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저도 하나 담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이고요. 한경 컨센서스에서 메리츠 증권을 검색해서 본 자료입니다. 자료는 영상 설명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월 6일에 나온 리포트이고요. 도입부에 증권가에 있는 큰 이슈를 세 가지를 요약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두 번째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ELS, ABCP 발행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증권가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슈가 뭔지 알아야 증권 회사들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증권사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것은 라임 사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모펀드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가 아니라 소수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를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해서 5조 원 정도의 돈이 모인 펀드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그 펀드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었고, 또한 폰지 사기가 뭐냐면은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가입자들의 이자로 내어주는 그런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수익률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환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펀드를 해지하는 건데,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펀드를 해지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 환매를 중단했다는 아주 큰 이슈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라임에서 만든 펀드를 판매한 증권과 은행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품을 발행한 쪽뿐만 아니라 판매사에서도 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라임 펀드를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은 그만큼 이 배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정부에서 주식에 양도 차익을 과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인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건너뛸 건데, 이 리포트에는 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ELS, ABCP는 저도 이해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찾아본 바로는,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채권으로 이루어지고 소액이 개별 종목이나 코스피 등에 투자하는 증권입니다. 그리고 ABCP는 자산담보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부동산 PF라고 나오는데, 부동산 PF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게 부동산 PF라고 하네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증권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다른 말로는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증권가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2분기 매크로 리뷰, 연중 가장 우호적이었던 시기가 될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매크로는 찾아보니까 거시경제를 매크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일평균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저점 대비 요즘 폭풍 성장 V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좋다, 그래서 이 증권가는 이 상황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유리하냐면은, 이제 V자 반등을 했었잖아요.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증시의 민감도가 높은 회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는 이제 증권사별로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 놓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또 날지 예상까지 해 놓았는데, 이렇게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2천억 원 이상에 상회하는 분기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다. 왜 이런 전망을 하냐면은,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트레이딩과 상품 손익의 비중이 높아서 증시에 민감한 수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더 많이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1분기에는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1분기 실적이 완전 저조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주가에도 그 회복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시해준 미래에셋대우, 농협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중에 하나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이 둘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둘은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라임 사태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에 이거는 기업의 손실로 잡힐 거기 때문에, 또한 이 라임 펀드를 많이 판매를 한 증권사인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비율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보시면은 대신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농협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많은 곳에서 팔았어요. 5조나 팔았는데 정말 피해자분들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일단 골랐어요. 그 미래에셋 대우는 일단 보류해 두고요. 그리고 농협, 한국, 삼성.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메르스증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투자하고 싶은데 주가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물론 여기 한국투자증권부터는 비중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지만 무튼 이거는 마이너스로 찍힐 가능성도 있고, 특히 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많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올해 1년 토탈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거라서 일단은 한국금융지주는 제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포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양도차익 과세를 한번 도입을 했다가 주가가 박살이 났다라는 이제 그래프이고요. 아까 2분기 매크로 리뷰, 2분기 거시시장의 리뷰를 보면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인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도 V자 반등을 완벽하게 했고요. 더 이상 조정은 있겠지만 조정하면은 깊은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무튼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도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시 민감도가 높은 회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한국증권과 키움증권의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이유는 이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에 대해서 비중이 높다가 이유가 되는 거고요. 미래에셋 대우부터 보시면은 아까 큰 리스크가 3개가 있었잖아요. 사모펀드, 그리고 과세, ELS, ABCP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대적으로 크게 이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번 다 읽어보세요. 농협투자증권도 3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사모펀드에는 크게, 아까 보시면은 농협도 1700억 정도 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과세에도 크게, 여기에도 크게, 그러니까 모든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실적이 예상이 많이 되지만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 과세는 좀 적게. 왜냐면은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여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니까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1분기에는 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1분기 증시가 박살이 났으니까 영업이익이 같이 박살이 난 겁니다. 하지만 그게 회복되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금방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별로 팔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그리고 ELS, ABCP는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왜냐하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주식을 사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저도 삼성증권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봤듯이 해외 주식에서의 경쟁력에 호실적을 일조할 전망이라고 나옵니다.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될 거다. 게다가 주가도 보면은 현재 목표 주가 대비 되게 저평가예요. 되게 저평가고 현재 포도 6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매우 싼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수수료가 많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많고요. 그리고 이자 손익은 좀 적습니다. 이자 손익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얻는 이자 손익이에요. 근데 반면에 좀 이따 보실 메르츠 증권은 수수료 수익은 좀 낮고 이자 손익이 좀 높습니다. 이걸 봄으로써 각각의 증권사에 매출을 일으키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판단에 맞게 증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모펀드 팔지 않았죠. 그래서 적게. 그리고 금융투자도 과세도 적게. 왜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적게. 그리고 ELS 여기는 크게 받을 전망이라고 나오는데 왜 크게 받냐면은 메르스증권의 주수익원은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를 한다든지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크게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순영업수익이 보시면은 이자 손익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수수료 이익에서 IB라는 게 나오는데 IB는 투자은행이라는 말인데 투자은행이 무엇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IB라고 하는데 그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는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자 손익 같은 경우에는 신용 공여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메리츠가 주력이 아니어가지고 트레이딩은 뭐 전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가 계속 유튜버에 나와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약간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 느낌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에는 일부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과세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그리고 ELS, ABCP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전고점 대비 그렇게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리포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먼저 한국금융지주부터 보게 되면은 1분기 수익이 많이 박살이 났지만 2분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이 되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라인펀드에 대한 배상금의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다 보니까 1분기에 많이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2분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된 영업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전에 있던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뭐 그 이후로 이제 좀 유지되었다가 한번 조정이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시세라고 들어갈 만한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펀드를 물론 판매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큰 해는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1,000억 정도 되니까 그게 영업이익에서 빠지면은 그게 약간의 리스크 포인트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보다는 약간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는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 그렇게 주가가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을 한번 보실게요. 키움증권은 이미 실적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코로나 전 고점을 뚫고 빡빡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개미는 키움증권인가요? 주가가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메리트가 많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주식에서 이제 빼놓으면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줬던 배당이 현재 가격 대비 5.8%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 배당이 현재 주가 대비 6%의 배당을 해주고 있다. 연말에 이제 배당 처리잖아요. 연말 배당 시즌에 맞춰서 주가가 좀 빠질 때 모아간다면은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까지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